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손주와 이야기하려고 다가갔는데 할머니, 입에서 냄새 나요라는 말의 순간 얼굴이 빨개지셨던 적이요? 아니면 가족들과 식사하면서도 자꾸 입을 가리게 되고 사람들과 가까이 앉기가 부담스러우셨던 적 말이에요. 부산에 사시는 72세 박순희 할머니도 똑같은 고민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양치질을 하루에 3번씩 해도 입냄새가 사라지지 않아요. 손주들이 저를 피하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해요. 눈물까지 글썽이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단 2주 만에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손주들이 이제 제게 먼저 안겨요. 할머니 이제 냄새 안 나요 하면서 웃으면서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박순희 할머니처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공개할 방법은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분들께 추천해서 검증된 방법입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비싼 제품을 살 필요도 없어요. 집에 있는 평범한 치약에 이것 단 한 방울만 섞으면 됩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지 않으신다면 계속해서 입냄새 때문에 고민하실 거예요. 마스크를 벗기 두려워하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게 되고 소중한 가족들과의 시간마저 망설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2주 만에 입냄새가 완전히 사라지고 손주들과 자신 있게 대화할 수 있게 되며 친구들과의 만남이 다시 즐거워지고 마스크 없이도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버튼도 잊지 마세요.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구강내과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는 김재현입니다. 지금까지 1만 명이 넘는 환자분들의 입냄새 고민을 해결해드렸고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 관리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구강내과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3개 대학병원에서 구강내과 진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KBS, MBC 등 여러 방송에서 구강 건강 전문가로 출연한 바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단순히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진료실에서 30년간 환자분들께 직접 적용해서 놀라운 효과를 확인한 검증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건 절대 아닙니다. 입냄새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정확히 알면 해결할 수 있어요. 74세 이영자 할머니가 처음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선생님, 저는 양치질을 하루에 5번도 해봤어요. 가글도 쓰고 민트 사탕도 계속 빨아먹었는데 왜 냄새가 사라지지 않을까요? 입냄새가 생기는 첫 번째 원인은 입안 세균의 번식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입안에 음식 찌꺼기가 남아있게 되죠. 이 찌꺼기를 세균들이 분해하면서 황화합물이라는 냄새 물질을 만들어내요. 마치 음식이 상할 때 나는 냄새와 똑같은 원리예요. 두 번째는 침 분비량의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침샘 기능이 떨어져서 침이 예전만큼 많이 나오지 않아요. 침은 우리 입안을 자연스럽게 씻어주는 세정제 역할을 하는데 이게 부족하면 세균들이 더욱 활발하게 번식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소화 기능의 저하예요. 위장 기능이 약해지면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아서 위에서 올라오는 가스가 입으로 나와요. 이것도 입냄새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예요. 네 번째는 잇몸 질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잇몸이 약해지고 염증이 생기기 쉬워져요. 염증이 있는 잇몸에서는 고름과 같은 분비물이 나오면서 냄새가 나고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요. 다섯 번째는 혀의 백태예요. 혀 표면에 하얗게 쌓이는 것을 백태라고 하는데 이것도 세균과 음식 찌꺼기가 쌓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혀 청소를 소홀히 하시는데 이것도 입냄새의 주요 원인이에요. 이런 설명을 들으신 이영자 할머니가 그래서 아무리 양치질을 해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았구나 라고 하시면서 눈이 밝아지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입냄새를 없애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을 거예요. 양치질도 더 자주 하시고 가글도 해보시고 민트 사탕도 드셔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잠깐 동안만 효과가 있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죠. 양치질만으로는 입안 깊숙한 곳의 세균까지 모두 없애기 어려워요. 그리고 가글도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입안이 건조해져서 역효과가 날 수 있고요. 민트 사탕은 그때만 잠깐 냄새를 가려줄 뿐이에요.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방법은 다릅니다.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렸고 실제로 효과를 보시고
감사하다고 해주신 검증된 방법이에요. 광주에 사시는 70세 최명수 할아버지는 2달 전에 저희 병원에 오셨는데 그때 정말 심각한 상황이셨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마스크를 벗기가 무서워요.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도 계속 마스크를 쓰고 다녀요. 입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불편해할까 봐서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정확히 따라하신 결과 지금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예전에는 마스크를 벗기 싫었는데 요즘은 자신감이 생겼어요. 친구들과 만날 때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됐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 한 방울의 정체는 바로 생강입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평소에 잘 알고 있는 그 생강 말이에요. 감기에 걸렸을 때 끓여서 마시기도 하는 그 생강이에요. 혹시 생강요? 그런 흔한 재료가 정말 효과가 있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하지만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께 추천해본 결과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생강 안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바로 입냄새를 없애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진저롤에는 강력한 살균 효과가 있어서 입안의 나쁜 세균들을 억제해줘요. 입냄새의 주요 원인이 세균이잖아요. 생강이 바로 이 세균들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강에는 항염 효과도 있어요. 잇몸에 염증이 있으면 입냄새가 더 심해지는데 생강이 이 염증을 줄여줍니다. 잇몸이 건강해지면 자연스럽게 입냄새도 줄어들어요. 또한 생강은 소화를 도와주는 효과도 있어요. 위장에서 올라오는 냄새 때문에 입냄새가 나는 경우도 많은데 생강이 소화를 촉진시켜서 이런 문제도 해결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강은 우리 몸의 면역력도 높여줘요. 면역력이 좋아지면 입안의 세균들과 싸우는 힘도 강해지죠. 우리나라에서 생강은 정말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귀한 재료예요. 조선시대 궁중에서도 생강을 약재로 사용했고 우리 할머니들도 배탈이 나거나 감기에 걸렸을 때 생강차를 끓여주셨잖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조상들이 사용해온 재료라는 것은 그만큼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뜻이에요. 화학적으로 만든 첨가물이 아니라 자연에서 나온 천연 재료니까 부작용 걱정도 없어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생강이 더욱 친숙한 재료죠. 생강이 매운맛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치약에 한두 방울만 섞으면 매운맛은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입안이 상쾌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최명수 할아버지께서 실천하신 그 방법을 여러분께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필요한 재료부터 말씀드릴게요. 생강 한 뿌리면 충분해요. 마트에서 파는 작은 생강 하나면 한 달 이상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집에 있는 평범한 치약, 이것만 있으면 돼요. 첫 번째 방법은 생강즙을 내서 치약에 섞는 방법이에요. 생강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껍질을 벗겨주세요. 그 다음에 강판에 갈아서 즙을 내거나 믹서기가 있으시면 조금의 물과 함께 갈아서 체에 걸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낸 생강즙을 치약에 한두 방울만 떨어뜨려서 섞어주세요. 너무 많이 넣으시면 매울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한 방울부터 시작하세요. 최명수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조금 매운 것 같았는데 금세 익숙해졌어요. 오히려 입안이 깔끔해지는 느낌이 좋더라고요 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 방법은 생강을 우린 물로 가글하는 방법이에요. 생강 한 조각을 얇게 썰어서 뜨거운 물에 10분 정도 우려주세요. 그러면 연한 생강차가 만들어지죠. 이 생강물이 미지근하게 식으면 가글용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30초 정도씩 가글해 주시면 효과가 정말 좋아요. 세 번째 방법은 생강을 직접 씹는 방법이에요. 생강을 아주 얇게 썰어서 식후에 한 조각씩 씹어주시면 돼요. 다만 이 방법은 매운 걸 잘 드시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좀 힘들 수 있어요. 최명수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첫 번째 방법만 사용하셨는데 효과를 보신 후에는 두 번째 방법도 함께하고 계세요. 아침에는 생강즙 치약으로 양치하고 저녁에는 생강물로 가글까지 해요. 이렇게 하니까 하루 종일 입이 상쾌해요. 실제로 하루 2번 실천하시면 효과가 훨씬 빨라져요. 보통 일주일 정도면 변화를 느끼실 수 있고 2주 정도 지나면 확실한 개선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이제 주의사항도 말씀드릴게요. 첫째, 생강은 자극적인 재료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적은 양부터 시작하세요. 입안이 따갑거나 자극이 느껴지면 양을 줄이거나 잠시 중단하세요. 둘째, 생강즙을 만들 때는 반드시 신선한 생강을 사용하세요. 오래된 생강은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셋째, 생강물로 가글할 때는 너무 뜨겁지 않게 식혀서 사용하세요. 뜨거우면 입안을 다칠 수 있어요. 넷째, 생강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사용하시면 안 돼요. 처음 사용하실 때는 소량으로 테스트해보세요. 생강 외에도 입냄새에 도움이 되는 다른 천연 재료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인천에 사시는 68세 정미영 할머니는
여러 가지 천연 재료를 함께 사용해서 더욱 놀라운 효과를 보셨거든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재료는 소금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그 소금 말이에요. 소금은 정말 훌륭한 천연 살균제예요. 소금물로 각을 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소금 반 티스푼 정도만 넣어서 녹여주세요. 그리고 이 소금물로 30초 정도 각을 해주시면 돼요. 소금의 살균 효과는 정말 뛰어나요. 입안의 나쁜 세균들을 억제해주고 잇몸의 염증도 줄여줍니다. 그리고 입안에 상처가 있을 때도 빨리 낫게 도와줘요. 두 번째 재료는 녹차입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입냄새 제거에 정말 좋아요. 녹차로 각을 하는 방법도 쉬워요. 녹차 티백을 뜨거운 물에 우려서 연한 녹차를 만드세요. 그리고 이것이 미지근하게 식으면 가글용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항산화 효과도 있어서 입안의 세포들을 건강하게 유지해줘요. 그리고 탈취 효과도 뛰어나서 입냄새를 직접적으로 없애주기도 해요. 세 번째 재료는 쑥입니다. 쑥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오래전부터 약재로 사용해온 식물이에요. 쑥에는 항균 성분이 풍부해서 입냄새 제거에 도움이 돼요. 쑥을 사용하는 방법은 쑥을 우린 물로 각을 하는 거예요. 마른 쑥을 뜨거운 물에 10분 정도 우려서 쑥차를 만들고 이것으로 각을 해주시면 돼요. 쑥은 특히 잇몸 건강에 좋아요.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날 때 쑥물로 각을 하면 빨리 좋아져요. 네 번째 재료는 유자입니다. 유자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고 천연 구연산도 들어있어서 입냄새 제거에 도움이 돼요. 유자를 사용하는 방법은 유자청을 물에 타서 마시거나 유자 껍질을 우린 물로 각을 하는 거예요. 유자의 상큼한 향이 입냄새를 자연스럽게 없애줘요. 정미영 할머니는 이런 재료들을 번갈아가며 사용하세요. 월요일에는 생강, 화요일에는 소금물, 수요일에는 녹차,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써요. 그러니까 지루하지도 않고 효과도 더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하나의 재료만 계속 사용하는 것보다 여러 재료를 번갈아 사용하시면 더 효과적이고 지루하지도 않아요. 각 재료별로 간단한 활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소금물은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녹차는 식후에 한 번, 생강은 저녁 양치질할 때 사용하시는 식으로 나누어서 하시면 돼요. 대구에 사시는 75세 김동현 할아버지는 6개월 전에 저희 병원에 처음 오셨을 때 정말 우울해 보이셨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무서워요. 입냄새 때문에 친구들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되고 집에만 있게 돼요. 그런데 지금의 김동현 할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입냄새 걱정이 줄어드니까 친구들과의 만남도 더 즐거워졌어요. 요즘에는 매주 친구들과 등산도 가고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고 정말 활기차게 살고 있어요. 김동현 할아버지의 특별한 실천법을 알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소금물로 가글을 하신대요. 그리고 아침 양치질할 때는 치약에 생강즙 한 방울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점심 식사 후에는 녹차로 가글 하시고 저녁에는 다시 생강즙 치약으로 양치질을 하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두세 번은 쑥물이나 유자물로도 가글을 하신다고 해요. 여러분도 김동현 할아버지처럼 본인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처음부터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하세요. 먼저 일주일 동안은 생강즙 치약만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효과를 느끼시면 소금물 가글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는 녹차 가글도 추가하는 식으로 점점 늘려가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해보고 그만두시면 효과를 볼 수 없어요. 최소한 2주는 꾸준히 해보세요. 이제 입냄새 개선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상상해보세요. 손주들과 책을 읽어줄 때 더 이상 입을 가리지 않게 될 거예요. 가족들과 식사할 때도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을 거고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도 거리낌 없이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감.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어줄 거예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마트에 가서 생강 하나 사오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 양치질할 때부터 생강즙 한 방울을 넣어보세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의 추가 성공 사례들을 더 소개해드릴게요. 울산에 사시는 69세 조영숙 할머니는 특별한 방법을 개발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생강을 얼음틀에 얼려서 사용해요. 생강즙을 작은 얼음틀에 넣고 얼린 다음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녹여서 치약에 섞어 써요. 이렇게 하니까 보관도 편하고 매번 생강을 갈 필요도 없어서 좋더라고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죠. 특히 생강 갈기가 번거로우신 분들에게는 이런 방법도 추천드려요. 한 번에 일주일치를 준비해서 냉동 보관하시면
매일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또한 제주도에 사시는 71세 강철수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3일 만에 부인이 먼저 알아차리더라고요. 당신 입에서 예전 그 냄새가 안 나네 하면서 놀라더라고요. 지금은 아들 며느리들도 와서 뽀뽀해 줄 정도예요. 이처럼 가족들이 먼저 변화를 알아차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본인보다도 주변 사람들이 더 빨리 느끼시는 거죠. 그리고 생각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추가 팁을 더 알려드릴게요. 첫째, 물을 자주 드세요. 하루에 1.5리터 이상의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시면 입안이 촉촉해져서 세균 번식을 억제할 수 있어요. 둘째, 식사 후에는 반드시 입을 헹구세요. 물로 간단하게라도 헹구시면 음식 찌꺼기를 제거할 수 있어요. 셋째, 혀 청소를 잊지 마세요. 칫솔로 혀를 부드럽게 닦아주시거나 숟가락으로 혀의 백태를 긁어내주세요. 넷째,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침 분비가 줄어들어 입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가벼운 산책이나 명상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세요.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치과 검진도 중요해요. 6개월에 한 번씩은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으시고 잇몸 상태도 점검받으세요. 이런 기본적인 관리와 함께 오늘 알려드린 생강요법을 병행하시면 더욱 완벽한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손주들과 놀아주는 것이 즐거워졌다. 친구들과의 모임이 기다려진다. 마스크 없이도 당당하게 다닐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도 이런 행복한 변화를 반드시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올바른 방법만 알면 언제든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노후 함께 만들어가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방법들은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께 추천해서 검증된 방법들이에요. 하지만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사용하세요. 그리고 만약 입냄새가 심하거나 다른 구강 질환이 의심되시면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여러분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래요. 오늘부터 실천하실 계획이시라면 댓글로 다짐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2주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꼭 알려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주변의 입냄새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3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작은 변화 하나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입냄새라는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자신감을 되찾아주고 가족과의 관계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주고 친구들과의 만남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줄 거예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미루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생강 한 뿌리로 시작되는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훨씬 더 행복하고 당당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분들이에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건강하고 밝은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즐겁게 보내세요. 손주들과 웃으며 놀아주고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고 새로운 취미도 시작해보고 여행도 다니세요. 항상 긍정적이고 즐거운 노후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가족들에게 전해지길 진심으로 기원해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유익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어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말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가져다 드릴게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알림을 받으실 수 있어요. 놓치면 아까운 건강 정보들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세요. 마지막으로 주변의 입냄새로 고민하고 계시는 가족이나 친구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다른 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주 후에 결과 알려드릴게요. 이런 다짐의 말씀이나 실제로 효과를 보신 후기들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과 용기가 될 거예요.
여러분 모두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항상 웃음 가득한 즐거운 노후 생활 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겠습니다. 햇살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